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기왕에 이렇게 오신 거 저랑 이제 1년 동안 좀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진도 나가기보다는 이 시험에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받으신 자료 중에 자료 1번이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양력을 잘 소개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순환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기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10년 후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10년 정도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노무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다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합격한 이후에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이제 노무법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반 강의를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인사 경조 이 분야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을 이제 3, 4년 동안 다니던 걸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일반 대학원은 직장 생활이랑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원에 이제 석사 졸업을 2년 동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전업 강사로 그동안은 계속 이제 주말반 하고 있었는데 평일반, 주말반 계속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강사 경력은 9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괜찮다. 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봐왔고, 많은 이제 수험 방법, 그리고 내용, 당연히 이제 강의 퀄리티,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이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잘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빅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감안을 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는 지금 영순환입니다.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저희 시험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4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죠. 연말은 이제 영순환, 그리고 내년 초는 1순환, 2순환, 3순환 돼서 이제 여름 막바지 때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특정한 학원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전부터 신림동에서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4번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해서 행시도 비슷한 사이클이고요. 다른 이제 고등고시 시험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이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것을 4번 듣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시기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우선 이런 과목이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요거를 이제 느끼시는 단계가 영순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순환은 심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가 있고 뭐가 이제 개념이구나 이런 걸 안다는 전제 하에서 1순환 때는 이제 내용을 깊이 드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2순환 때는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시험은 바로 100점짜리 보면은 사실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은 참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를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영순환부터 쓰기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제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사노무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영순환 때 시험도 보고 쓰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썼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열심히는 썼다.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순환 때는 너무 쓰기에 목매시기보다는 오히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개념을 제가 굉장히 강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요런 개념들이 있구나.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데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게 내가 이제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험이 결국은 상대적인 비교 시험이기 때문에 나는 잘 썼는데 다른 사람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나의 위치, 순위 파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쪽으로 이제 3순환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순환이고 지금 이제 평일반이기 때문에 평일반을 알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주말반이랑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평일반과 주말반은 우선은 교재가 다릅니다. 교재가 다르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책은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라고 하는 7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적합한 수험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해도가 완전히 0은 아니다. 빵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수업이 적합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높지 않고 여기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영학 전공이어서 아주 이질적으로 들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조직생활 경험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요런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경영학을 공부를 했을 때 또는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외계어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완벽히 다 당연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간다. 요러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동차이시거나 아니면 유해이신데 유해도 이제 사연 있는 유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연 있는 유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만 공부를 하고 손을 정말 놨다가 거의 동차랑 거의 다름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조금 지금 이해도가 없지는 않고 입체적으로 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다각도로 계속 이렇게 보면 좀 더 논술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적합하게 들으실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1도 모르겠다. 자, 사실 그러신 분들은 요 수업보다는 주말반에 이제 교수님 수업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예시도 엄청 많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냐면 교수님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교과서를 편제를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선은 완전 진짜 초 베이스로 어떤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부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말반이 적합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래도 들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요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어떤 스케줄로 강의를 나가는지가 3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 일정이 14회차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년 12회차로 진행을 했었는데 막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랩하게 되죠.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막 끝! 막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시간이 있을 때, 내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씩 좀 곱씹어 가면서 너무 랩하듯이가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독서실 책상에 딱 붙여두시고 이것만큼 이제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근데 예습은 특별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이제 목차 정도 이렇게 보고 소설책, 무협지 읽듯이 살짝살짝 봐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습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예습, 내일은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용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 수업은 2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5시 45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쪽지 시험을 치기 때문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쪽지 시험이 없고 내일부터 바로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쪽지 시험 범위는 물론 여기 강의 회차대로 준비를 해오시면 되지만 때로는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진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제 배운 데까지 그렇게 이제 쪽지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시면 되고, 시험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풀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나 이제 간략간략한 목차 요 위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쪽지 시험 못 보면 어떡하나.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제 배운 내용 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쪽지 시험에서 묻는 거구나. 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내일 이제 쪽지 시험을 보시면 제가 좀 바꿔보게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바꿔보게 한다.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공자가 얘기했죠. 제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변에 아주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있으면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은 내용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시면은 쪽지 시험을 보시고 다른 이제 옆에 있는 분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요 정도 요렇게 쓰는 거구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설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셀프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되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리마인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은 이제 나머지 시간 2시 30분부터 5시 45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2번 정도 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쉴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표에 사실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2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인사노무관리 영순환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인사노무관리 개념 mp3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구글 드라이브에 주요한 개념을 한 인사랑 경조 다 합해서 150개 정도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접속하셔서 접속 주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넘버링을 붙여서 그 순서대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받으시면 넘버링 순서대로 재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니실 때 이렇게 이제 개념 특히 잘 들으시면은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왜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결국 잘 써야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이고 답안지의 그 인상은 개념이 좌우예요. 그래서 개념을 조사까지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약간 유사하게 비슷하게는 좀 흉내는 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소설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념은 여러 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주소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안 된다 이러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제가 이따가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그 다운로드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주요 내용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어보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고 너무 마땅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 전체적인 맥락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숲을 이제 잘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주요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물론 가장 시각화를 잘 할 수 있는 PPT를 통해서도 알려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 중에 4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넘버링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나무와 숲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마인드맵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자, 오늘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책 편제대로 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 중간에 이제 공란이 있죠. 요 공란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각각의 세부 목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 목차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써보실 필요는 있어요. 내용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세부 목차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뭘 배울 거냐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도대체 무엇이냐, 경제학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마이클 포터가 주장을 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형태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노무관리 이제 눈으로 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 마인드맵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목차 정도는 써보시고 아,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또 목차 쓰시고 아, 요런 내용 요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걸로 나무와 숲을 식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 즉 마인드맵 구조화 자료는 여러분들의 복습 시 활용을 해야 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옆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 지금 어디 하고 있다. 이렇게 식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해서 두 번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료. 요거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뭐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연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는 수험을 하는 것이지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신의 목, 나의 목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거의 90%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번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 축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어떻게 요리조리 체계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테스트입니다. 지식 테스트예요. 그러면 여기 지식을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특정 분야, 특정 학문에 대한 정보를 우선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을 안 상태에서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요리조리 뺐다가 꼈다가 더했다가 또 이제 변형을 해봤다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을 결합을 해보거나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묻냐면 사실 2단계까지 묻습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특정 학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최대한 취득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조리 이제 넣었다 뺐다 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은 1단계를 굉장히 경시하고 나중에 이제 또 급급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이제 요리조리 이제 베리에이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까지 이제 필요한 건 학문의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도 알고 이제 응용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이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책에 있는 내용을 물론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빈출하는 문제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중간중간 쉬어가는 코너가 있을 거예요. 쉬어가는 코너 조금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또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책 공부하는 그대로 똑같이 묻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거. 응용은 이제 내년 4월이나 5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인과 서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그 얘기들이 솔찬히 들려요. 뭐냐? 학자를 외워야 된다. 이제 그 영문을 외워야 된다. 아니면은 학자가 그걸 주장한 논문의 인용 연도를 외워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는데 자, 그거는 메인이 아니라 서브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뭐냐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메인이고 그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서브가 이제 영문을 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논문의 인용 연도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제 도식화를 한다든지 요게 이제 서브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요런 이제 난 학자를 외웠는데 나는 영문을 외웠는데 연도를 외웠는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물도 요런 동그란 이제 그릇에 담느냐 아니면 네모 그릇에 담느냐 세모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 그릇의 형태를 이제 도와주는 게 그런 이제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브를 경시해서도 안 돼요. 이게 이제 메인과 서브를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학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연도, 그 연대를 한번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 60년대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년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너무 그런 부수적인 거에만 치중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런 이제 학자들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인 흐름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연도 같은 것들은 같이 내용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착각과 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뭔가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 뭐 강사든 아니면 같이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든 설명을 들으면 알겠거든요. 그래서 맞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라고 하지만 막상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당신이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면 바로 이게 하고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을 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공부와 2차 공부의 차이점인데 1차 공부는 이게 출력 공부가 아니에요. 입력 공부입니다. 1차는 그냥 재밌게 듣고 OX를 가려내면 돼요.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2차는 출력 공부입니다. 장기 기억에 이게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으로 나오든지 손으로 나오든지 아무튼 나와야 돼요. 뭐 나와야 쓰죠. 그렇죠? 근데 1차는 안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난 이거 알고 있어. 팍팍팍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혼동차, 그다음에 유예
유해생들이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하지만 막상 제가 여기 이제 붙잡고 한번 이요인 이론을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론, 아마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셨다면 기대 이론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기대 이론이 굉장히 쉬워요. 쉬움에도 불구하고 써보라고 하면 틀리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드시 기억하시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과에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한 백지복습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백지복습 방법이 뭐냐면 공부를 하고 책을 우선 덮고 모든 걸 다 써보라는 게 아닙니다. 다 쓰다가 날새요. 그래서 우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딱 3개, 주제를 3개를 잡아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요러 흐름 중에 요거다. 그러면 그 3개를 책을 보지 않고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알고 있다. 정말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수석 합격하신 분이 나는 백지복습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막 더 수험과에 더 많이 퍼졌어요. 근데 그 백지복습이 모든 것을 다 써보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한 것 중에 3개. 새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책을 덮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책을 덮고 주요 내용을 써보는 거, 요거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째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엽적인 내용에 함몰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의지가 남다르죠. 사실 연기인데 이렇게 사람들 거의 막 200명씩 와가지고 막 나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인생은 이모작이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막 너무 망나니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셔가지고 막 이제 정독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된다? 3일도 못 가고 복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뭐죠? 수도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서울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다 그리고가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기서 나올까? 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파악을 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과목도 그렇고 노동법도 그렇고 행정쟁송도 그렇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장수생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 핵심에 이제 이거 핵심이야. 나는 이 정리된 핵심을 반복할 거야.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수적인 것은 과감하게 우선 넘기세요. 우선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연기 때는 1, 4, 7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일기 때는 나머지 이제 더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태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노무사가 어떤 과목으로 치루어지고 어떤 직업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수집이 충분히 되지 못하셨다면 노무사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밀어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카페 같은데 그런 글 올라오죠. 로스쿨생이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나오는 이 세태에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제 10년 동안 많은 합격생들을 봤습니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얘기는 안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굳이 카페에서 나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하셨으면 이제 밀어붙이시고 그 다음에 작은 성공 경험들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산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바로 이제 탁 하는 게 아니라 쪽지 시험부터 그 다음에 쪽지 시험 별거 아니네? 괜찮네? 이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볼 겁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런 부분이 사실 나는 미흡하긴 했어. 근데 보완하면 괜찮겠는데 요런 이제 이게 쌓여야 내년에 이제 불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로 했다면 이제 막 그런 글 이런 데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제 카톡으로 막 많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예습하고 가고 싶은데 예습 어떻게 하고 오느냐. 그냥 무협지처럼 읽고 와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선은 예습을 하는데 예습은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한 20분 정도로 투자하셔가지고 목차 이렇게 보시고 슬슬슬슬슬 요런 거 이제 공부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거는 강의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강의 때 제가 이제 PPT를 뭐 외주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한 땀 한 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각인이 되도록 다 순서 그리고 이런 거 맞춰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PPT 잘 그 순서 따라가시면서 요거 다음에 요렇게 흘러가는 거였었지. 요걸 이제 기억을 잘 하고 계셨다가 요 흐름을 이제 알면 채워 넣는 건 언제?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에 계속 반복하면서 채워 넣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안 채워지는 거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본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흐름을 들어두셨다가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이제 복습이 이제 제가 별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특히 개념 공부하시면 됩니다. 연기 때는 다른 것 이해하시고 개념은 좀 쓰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굳이 그렇게 막 안 쓰셔도 되는데 개념은 꼭 써야 된다. 아시겠죠? 내년 1기 때는 개념 쓰라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간주하고 그때는 뭘 쓰라고 한다? 내용을 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하고 개념은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쓰셔야 된다. 자, 그런데 그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연기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란이잖아요. 이거 이제 누가 채워넣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는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항상 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개념, 쉬는 시간 또는 복습 시간에 채워 넣으시면서 연기 때 요것만 이제 다 해도 정말 성공이다.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페이지로 회귀하셔가지고 보시면 복습을 하실 때 좋은 공부였다, 좋은 식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팍 덮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3개만 이렇게 백지 복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본인 머리 안에 생각의 그 서랍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의 서랍에 지금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중장기 체계적인 계획, 즉 전략을 세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과 사람에 대한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직무관리 그리고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지금 오늘 공부한 것은 어디였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서랍에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개괄적인 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기를 이제 완벽하게 좀 보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순환의 최종 산출물은 개념과 지도 찾기다. 지도 찾기, 무슨 지도를 찾아?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영순환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만일 모집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찾는 겁니다. 그 큰 덩이, 큰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모집이라고 하는 게 환경 요소 안에 있던 건가 아니면 직무 안에 있던 건가 아니면 다른 이제 기능 중에 어디 안에 있던 건가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 요게 지도 찾기예요. 지도 찾기, 매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특정한 주제 요 부분이 탁 던져졌을 때 그게 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본인이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거, 이게 지도 찾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목표는 개념, 그리고 어떤 주제가 탁 던져졌을 때 이거는 어떤 분야 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수업을 통해서 대다수는 해결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메일로 또는 제 핸드폰 번호 근데 바뀌었어요. 요거 이제 작년까지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 핸드폰이 굉장히 이제 기종이 좋지 않은 기종인데 너무 질문 그 카톡이 많이 와가지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호를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요 번호로 저장을 해주시고, 제가 선호하는 것은 문자보다는 카톡이에요. 왜냐면 카톡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 이제 다다다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빠르다, 신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톡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1시, 2시, 3시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잠은 좀 제때 자자. 그래서 그 카톡은 웬만하면은 좀 오전 8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보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는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여러 개를 계속 10개씩 이렇게 1시간에 하나씩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내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밀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옆에 연습장을 두고 메모를 해놨다가 한 번에 질문을 하자. 그리고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질문할 때 이거 안 하다요. 이런 거는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또는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된다. 이게 이제 본인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안 하다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보다 다른 것도 요러한 논리 때문에, 요런 측면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고 제대로 된 질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요 교과서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은 자료 3번 한번 보시면, 자료 3번을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지금 강사 수험소로 바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편제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통상 인사노무관리론에서 주요 이제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게 요 2가지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의 신인사관리와 3인공전은 이제 3분의 교수님이 함께 저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인적자원관리가 있는데, 요 2가지에서 무조건 100% 다 커버된다는 아닌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 한 90%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 그 외에 다른 이제 미국 교과서라든지 배종석 교수님이라든지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 교과서라든지 기타 교과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죠. 지금 노동법도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다 공부하다가는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메인이 되는, 거의 90% 커버가 되는 이 2 교수님 교과서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제가 그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는 체계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한 분의 교수님이 서술을 하신 것이고, 각각의 인사 기능에 대해서 계획, 실천, 통제별로 이제 계속 일관된 논리의 흐름으로 쭉 서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1편에 보시면 1편은 이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이고, 그 밑에 공란이 되어 있죠. 이거는
삼인공저에는 나와 있는데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특히 전략 부분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현대 기업 환경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략 파트는 제가 음영 표시를 해놨죠. 삼인공저에 있는 그 내용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험서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2편을 한번 보시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바로 적격자, 어떤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편이 이제 일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3편부터 4편, 5편, 6편, 7편 요렇게까지가 바로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요렇게 이제 일관된 그 논리 체계로 서술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쉽다. 그래서 만일 이제 교수님 교과서가 그냥 이제 뭐 있는 분들은 그냥 조금 슬슬슬슬 읽어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읽으실 시간이 없을 것이고 연말 정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쭉 한번 요 강의 듣고 읽어보시면 솔직히 일주일 만에 가볍게 읽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공저 한번 보시면 음용 표시만 위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겹칩니다.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와 겹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놨어요.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 그게 바로 음용 표시가 있는 부분이고 바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왜 세워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전략의 유형은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따라 인사관리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는 3인공저에 가장 잘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뒤에 또 음영 표시가 있죠. 국제화 시대에 인사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 규모가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내 시장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진출할 때 본국 직원을 파견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지국 직원을 그냥 채용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심지어 제3국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출문제도 있는데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는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인공저에서 저희가 이제 추려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3인공저 그 교수님 중에 김성국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성국 교수님이 이제 이화여대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최근에는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6장 지금 보시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추려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워크라든지 잡크래프팅이라든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책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논문이랑 여타 다른 책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뒀으니까 지금 이제 주요 편제는 요렇게 운영이 되되 부족한 부분은 요렇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지금 교수님 교과서는 편제를 하고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드리면 이걸 거의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모으지 마시고 이제 정말 엄선해서 나는 이거 다시 볼 것 같다. 특히 제가 지금 드린 자료 중에 뭐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개념 정리 자료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 개념을 어느 정도 거기에 써서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자료는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보시고 정리할 거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형광펜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없으셔도 되는데 형광펜 칠하는 법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책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편,
1장,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 1이에요. 그리고 쌍가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름 대중 소목차별로 지금 내용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중 소목차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냐면 동일한 위상들끼리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즉 1장의 1편의 1장이랑 2편의 1장, 3편의 1장 이런 것들은 바운더리가 지금 이제 큰 덩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이제 저는 대목차라고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중목차. 그다음에 쌍가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소목차. 이렇게 돼요. 대중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핑크, 노랑, 뭐 연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나는 대중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라고 정하신 다음에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면서 그 부분 대중소는 칠해두세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칠해두세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보기가 좋죠. 보기가 좋은데 특히 내년에 빨리 지금 이제 초치기로 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초치기로 이제 쪽지 시험을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빨리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때 뭘 볼 수 있다? 요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중목차만 한번 빨리 그 동일한 위상끼리 봐야 되겠어요. 이러면 뭐만 보면 된다? 노란색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요런 이제 정리 작업을 잘 해두시면 내년에 이제 대목차 만 볼 수도 있고 소목차만 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예시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예시 문제는 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시 문제는 어떻게 이제 형광펜 치시면 되냐면 로마자가 있을 거예요. 로마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쌍가로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로마자가 대목차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그 다음에 요 로마자 동일한 색깔로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요거는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게 뭐죠? 한마디로 사람 관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제 수행되어야 되는 직무가 존재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보 관리부터 필요합니다. 그 직무를 최대한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적격자를 찾는 과정, 확보부터 시작이 돼서 그 확보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역량을 증진시켜 주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역량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한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부족한 부분은 더 개발을 시켜주기도 하고 임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 관리로 연결이 되도록 운영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우수한 인재, 핵심 인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잘 동기부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만둬요. 자발적으로 나 나가겠다. 더 이제 조건이 좋은 데로 나가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 우리 기업에 지금 적격자라고 생각이 되는 인재가 계속 동기부여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는 활동이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지도 잘 하고 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 이직을 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방출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순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범위에 국한한 것이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죠.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 안에 있는 박스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외부에 있는 박스는 기업이라고 하는 생명체, 유기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쪽부터 한번 보시면 기업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 그게 이제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요소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사관리는 사람관리라면서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우선 먼저 뽑고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너 정도면 이 일을 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일을 주지만, 사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인사관리는 미국식 인사관리예요. 즉 일본식이나 우리나라 그 방식의 인사관리가 아니라 서구식 미국식의 인사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식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조직 내에 산재하고 있는 직무부터 봐요. 우선은 무슨 일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성과가 날 수 있는가 에서부터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운영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영향 요소들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직무와 사람에 대한 제반 관리를 하되, 이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다? 기업의 미션이나 이제 비전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업의 철학이에요. 기업의 철학. CEO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인본주의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 변화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뭐가 나오게 된다? 성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우리가 영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고 되어 있는데, Effectiveness는 유효성 내지는 효과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을 달성을 했다면 우리가 효과성이 있었다, 유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인사관리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을 잘 고려하되 조직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잘 운영을 했을 때 성과가 나는지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보는 체계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1장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장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1장은 개괄이에요. 개괄. 아주 개요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관리의 역사나 어떻게 됐고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 나와 있고, 2장이 어디?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어디?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은 어디?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5장은 확보, 그 다음에 6장은 개발, 7장은 평가, 그리고 8장은 보상, 9장은 유지, 10장은 이직, 그리고 11장은 이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면서 지금 요렇게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구나, 식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는 지금 요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 베이스로 이제 수험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로마자 그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 1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어요. 앞에 이제 요 그림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 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림이 되게 많죠. 많은데 결국 맥락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봤었던 그 인사관리 시스템 모형처럼 결국 환경과 비전과 전략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과 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는 그림이었다면, 여기 있는 거는 사실 고려대 배종석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런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종석 교수님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 배종석 교수님은 평가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수님입니다.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평가 관리가 딱 중앙에 위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당연히 임금도 줄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는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도 쓰기 때문에 평가를 딱 중앙에 배치를 시켜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다? 요 인사관리라고 하는 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만 다를 뿐입니다. 맥락은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이게 전략에, 그리고 이거 비전입니다. 비전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디로? 생산성과 불량률, 즉 조직의 목표 달성에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나는 경쟁력이고 조직의 시스템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맥락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다른 이제 논문이나 다른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죠? 맥락이 이것도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디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거냐면,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은 학자들은 요걸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환경 요소에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노동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우리가 훨씬 많이 이제 고려해야 되고, 내부 환경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학의 이제 4대 분파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생산, 재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결국 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지금 결국 뭐죠? 논리는 관통한다는 거예요. 관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관리라고 한다는 게 뭐다? 우리가 미국식 인사관리 운영 방식을 공부를 하는 건데, 일과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되 여러 가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들이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뭘 위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책에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지만 맥락은 동일하다, 하나다, 이렇게 보시되 다양한 이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아직 이제 공부를 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한 55분 정도 지났으니까 15분 쉬고 이제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